헌정주의, 미국의 발명품. 액턴경은 신생국 미국에 대해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면 되고 국가는 통치 행위를 통해 하늘의 책임을 진다는 생각, 고독한 사상가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잠겨 있고 라틴 책 속에 숨겨져 있던 생각들이 인간의 권리라는 칭호 아래 세상을 개혁할 운명을 진 정복자처럼 세상에 불쑥 나타난 것은 미국에서였다. 미국의 독립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체계는 이전에 없었던 미국의 발명품이다. 이 발명품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 헌정주의를 정착시켰다. 식민지 미국인들은 운 좋게도 최고 수준의 자유주의 철학자를 유럽 전체보다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국 의회에 대표되지 않았다는 점에 저항했을 뿐 아니라 의회 권력에 어떤 제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반대했다. 의회는 더 높은 원칙에 의한 권력의 법적 제한이 적용되는 자유정부의 이상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영국의 휘그당 지도자들로부터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상속되었다.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유란 어느 누구도 자의적, 독단적 권력을 소유해서는 안 되도록 정부가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된 행동에 대해서만 권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헌법에는 국가기관들의 권력이 어떻게 할당되고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각 기관은 추구할 대상이나 목표뿐만 아니라 그 기관들이 채택할 방법에 관해서도 그들의 힘을 제한하게 될 것임을 기술했다. 따라서 헌법의 개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기관들의 권한이 헌법이라는 문서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는 정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헌법은 입법부와 정부의 부처들에 의한 모든 자의적 행동으로부터 부처 상호 간 그리고 국민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로 고안되었다. 헌정주의에 대한 미국의 실험이 놀랍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정부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실험이며 우리는 그것이 모든 지혜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의 헌정주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독일의 법치국가 사상, 프랑스 혁명은 미국 혁명에 의해 영감을 받았지만 미국 혁명의 주요 결고였던 입법 권력에 제한을 두는 헌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만큼 프랑스 혁명은 인민적 요소가 강했다. 그러나 독일은 프랑스와 다른 경로를 걸었다. 1900년경까지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국가로 간주할 정도로 앞선 나라였다. 근대적인 성문헌법을 갖추고 있었으며 모든 수준에서 고도로 발달한 거버넌스를 갖춘 최초의 복지국가였다. 튼튼한 관료체제는 공공정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정부의 도구이자 국민의 공복이었다. 대체로 독일에서 발현한 이런 분위기를 법치국가 체제라 한다. 독일에서 이런 풍토가 생긴 것은 유명한 칸트의 정언명령과도 관련이 있다. 그의 주요 공헌은 도덕의 일반 이론인데 이는 법의 지배 원칙을 보다 일반적인 원리의 특별한 적용으로 보이게 했다.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 사람은 항상 보편법이 될 수 있는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라는 경륜은 사실상 법의 지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사상인데 이것이 일반 윤리 분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제 정부가 제시하는 특정 규칙들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 그러한 규칙들이 자유로운 개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칙에 보편적이고 추상적이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이 개념은 법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프레더릭 이는 1751년에 민법전을 만들어 모든 법을 성문화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급속히 확산되어 1800에서 1810년에 나폴레옹 밥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성문법 운동의 성과를 울리게 되었다. 죄형법정주의와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이런 흐름에서 정착된 것이며 행정법원은 정부의 법적 강제가 법치에 맞는 것인지 심판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자유는 법치, 법의 지배에 의해 지켜진다. 권력자의 제멋대로의 변덕에 따라 통치되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법의 지배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어떤 법으로 자유의 질서를 확립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정부는 알려진 규칙의 시행을 제외하고는 개인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의 본질로 인식된다. 정의의 행동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개인은 구속당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다. 인류는 길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의 법이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 법치를 보장하는 법, 자유체제의 질서를 확보하는 법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정부가 정의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개인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헌정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통한다. 헌정주의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법치는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시장 경제는 법치를 전제로 한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바로 시장 경제의 생성과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행동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법치의 모습을 시장에서 보면 시장 질서가 되고 법의 측면에서 보면 사법 질서가 된다. 셋째, 정의로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1. 법은 보편적이고 넓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성. 2.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내포하지 않고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하며 추상성. 3. 그것이 알려져 있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 확실성이다. 한국 의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들은 법치의 법이라 할 수 있는가?